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오늘 밤부터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풍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화씨 20도 중반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3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미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소매 절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 경찰 내에 압수 집행부를 설치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젊은 층의 자산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오늘 밤부터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인치 내외의 눈이 내리겠지만 중부와 남부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최대 4인치의 적설량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또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뉴욕, 뉴저지 지역에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뉴욕시 5개 보로와 북부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은 1인치 내외에 그다지 많지 않은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부, 남부 뉴저지 지역은 최대 4인치의 적설량을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눈구름이 동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95번 도로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밤 시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온도 내려갑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8도가 예보돼 있지만 시속 3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체감 기온은 화씨 20도 중반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체감 온도가 화씨 2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거액의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8,330만 달러 배상금 판결에 이어 3억 6,40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 아서 앤고론 판사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회사가 약 3억 6,4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인이 3억 5,500만 달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각각 400만 달러씩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앤고론 판사는 피고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낮은 이자로 빌리기 위해 노골적으로 허위 재무자료를 회계사에게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들은 재판에서 진술과 사실관계, 전문가 증언 등을 부인하기만 했고 책임을 인정하거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내놓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 기업 등과 공모해 10여 년 동안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라러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서 3억 7천만 달러를 환수하고 뉴욕주에서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조사 결과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졌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의 의뢰로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1,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 중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1.5세대 이후의 세대에서는 자신이 한국인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3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응답은 1.5세대 이후에서 57%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해서도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인 정체성의 확립 필요성과 한국에 대한 자부심, 모국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 교수는 한국어 사용과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미국 사회 및 문화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교수는 차세대 한인 동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미국 내 주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 강화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재외동포청의 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정책 목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에 있었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당국이 테러나 자생적 폭력 극단주의와의 연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의 스테이시 그레이브스 국장은 예비조사 결과 이번 총격 사건이 여러 사람 간에서 발생한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하고 테러나 자생적 폭력 극단주의와의 연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3명 중 2명이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의 사건 발생 시점은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22명이 총에 맞았고 사망자의 신원은 43세 여성 엘리자베스 갤번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8세부터 47세까지 다양했는데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었습니다. 총격범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총격에 이른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800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했지만 총격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오랫동안 총기 폭력에 시달려왔고 지난해에는 18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총기와 관련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브스 국장은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범죄가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축하 행사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도시지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소매 절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 경찰 내에 압수 집행부를 설치합니다. 소매 절도 조직에 대한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14일 소매절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 검경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소매절도 근절을 위한 합동작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4,5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 경찰 내 압수 집행부를 설치하고 소매절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전담팀으로 주정부 예산 2,52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주 검찰에도 소매절도 전담팀을 배치하고 1,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절도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안이 주 상원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뉴욕주의 이런 조치는 최근 뉴욕시 내에서 소매절도 범죄가 50% 증가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주정부는 소매절도가 조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소매업 종사자가 주 전체 고용의 8%를 차지하는 등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요커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관련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소매절도 예방을 위한 로컬 정부 지원금 및 사업주 소득 공제 등의 추가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최근 플러싱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9 경찰서는 14일 플러싱 쉐라톤 호텔에서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 절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경찰 측은 플러싱 지역이 시 전역과는 달리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차량 절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아 현대를 중심으로 한 차량 절도는 브롱스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폭 늘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차량 절도 건수는 총 4,533건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램로우 캡틴은 차량 문을 꼭 잠그고 안에 키를 두고 내리지 말라며 용의자들은 차에 그냥 마구 뛰어든다며 조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에도 NYPD가 경고했듯이 무방비 상태로 걷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도 이어졌습니다.
NYPD는 지난달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등에서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절도한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9일 3차례 더 일어났는데 피해자는 36세, 28세, 73세, 74세로 모두 남성입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서 스마트폰만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거의 절반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다른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치전문마체 폴리티코는 최근 몬머스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절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다른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48%의 응답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교체될 수 있다고 답했고 이 중 20%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28%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혀 없다 또는 가능성이 작다고 답한 응답자는 50%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과 체력을 믿는다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과 체력을 믿는다는 응답은 51%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72%가 그의 인지력과 체력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인지력 문제는 최근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보고서 공개 이후 더욱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연도와 장남 보 바이든의 사망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후보직을 잃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로 형사기소를 당했고 다음 달 말에는 성추문 입막음 비용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5월 유죄 여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로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의 44%를 앞섰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젊은 층의 자산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으로 젊은 층에서 주식 열풍이 불면서 금융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 미국인의 순자산은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사이에 실질 가치 기준으로 80% 증가했습니다. 40세에서 54세 그룹의 10%와 55세 이상 그룹의 30% 증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금융 자산 가치의 상승률 차이가 이런 연령별 순자산 증가율 차이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그룹은 금융 자산의 실질 가치가 50% 이상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40세에서 54세 그룹은 금융 자산 실질 가치가 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일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보조금 등이 가게에 풀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무료 증권 거래 앱인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은퇴 시기가 먼 젊은 층일수록 고령층보다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40세 미만 미국인의 금융자산 중 주식 및 펀드 보유 비중은 2019년 1분기 18%에서 2023년 3분기에는 2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40세에서 54세 그룹은 주식 및 펀드 보유 비중이 줄었고 55세 이상 그룹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주식에 대한 노출 증가가 젊은 세대에게 금융 자산 및 전체 순자산의 기록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어제 미국인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개정된 제재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정부 기구가 인도주의 활동을 전제로 북한 정권과 허가증, 면허, 공공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가 북한 노동당과 연계되거나 노동당에 혜택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북한의 군, 정보기관, 사법기관과의 협력 역시 개정안이 승인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차별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의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국가인권법이 정한 차별범죄의 피해자는 발생일 기준 3년 안으로 뉴욕주 인권국에 불만을 제기하면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미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새 공소시효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임페리얼 인권국 커미셔너는 법안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며 국가인권법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컬럼비아대 의대 종양외과 학과장 샘윤 교수와 그의 연구실 멤버 윤모 박사 등이 저자로 참여한 총 26개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앞서 분자 생물학자 숄도 데이비드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교수와 윤 박사의 다수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윤 교수의 2008년 발표 논문에서도 복제 이미지로 추정되는 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윤 박사와 공동 작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더 심각한 데이터 불일치가 관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의혹이 제기된 윤 교수 논문을 게재한 연구 저널들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맨하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종로상회, 종로곱창 직원 3명이 14일 업주를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두 식당에서 2014에서 2017년 서버로 근무를 시작해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해 말, 올해 초 등 최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휴직한 뒤 복귀할 때 바뀐 팁 크레딧과 최저임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2번가 측은 원고들은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조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팁 관행은 이미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